오늘은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낸 폰이죠. 두 번 접히는 일명 트리플 폴드 폰 메이트 XT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요. 이번에 아예 싹 다 뜯어서 내부까지 낱낱이 살펴봤으니까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화웨이 트리플 폴드 폰은 여러모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지루해져가던 폴더블 폰 시장에 새로운 폼 팩터를 이게 선보였죠. 남들은 아직 다 한 번 접고 있는데 혼자 두 번 접었으니까요. 내구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런 도전 정신은 좀 부럽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런데도 이게 자체 설계한 AP를 자국 구형 장비를 써서 7나노 공정을 꾸역꾸역 써가지고 제조해서 탑재를 했어요. 메모리 등 상당수 부품도 국산화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생소한 화웨이 폰 사용기뿐 아니라 정말 내부에 어떤 칩들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제조됐는지 한번 내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정말 제조 분야에서 우리를 얼마나 쫓아왔는지,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를 넘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와, 패키지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포장되어 있고, 이걸 열면 짜잔! 여기 주의사항이 좀 중국어로 빡세게 써있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면 화면 필름을 떼어내지 마시오. 가장자리에 먼지가 낀다고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청소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래도 화면이 굉장히 얇고 필름이 그냥 보호 필름이 아니라 내구도에 직결된 특수 필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펜, 열쇠, 손톱으로 화면 누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써있어요. 손톱으로도 누르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화면이 민감하고 약하다는 건데요. 또 골 때리는 거는 여기 이제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접지 마세요. 이게 좀 황당한데 우리나라에선 절대 못 쓰겠죠. 중국도 이제 동북지방 정도에서는 이제 못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메이트 XT는 방수 방진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구성품도 한번 볼게요. 가격이 이게 40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선물이 들어있는데요. 시거잭 충전기 무려 88W짜리입니다. 참고로 이 트리플 폴드 폰은 5600mAh 배터리를 탑재했고 66W 유선 충전, 50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중국폰답게 굉장히 브레이크 없는 충전 속도를 자랑하죠. C2C, A2C 케이블도 들어있고요. 원래 여기에 화웨이 무선 이어폰이 번들로 들어있고 케이스도 들어있는데 제가 구한 제품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좀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외관을 보겠습니다. 색상은 검은색, 붉은색 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건 검은색 버전이고요. 여기 보면 써있는 울티메이트 디자인 로고가 심히 압박스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실물로 보면 좀 쩔어요. 이게 폈을 때 두께가 진짜 얇거든요. 이게 3.6mm 밖에 안 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얇아요. 화면 크기는 이게 폈을 때 10.2인치. 세로로 하면 진짜 태블릿처럼 쓸 수 있고요. 화면 비율은 16대 11입니다. 한쪽은 안으로, 한쪽은 바깥으로 접히는 방식입니다. 병풍처럼 Z차로 접히는 그런 방식인데요. 힌지는 생각보다 뻑뻑합니다. 이게 프리스탑 힌지는 아닌데 뻑뻑해서 어느 정도 각도 안에서는 이렇게 버팁니다. 주름도 보시면 아웃폴딩 쪽이 인폴딩에 비해서 넓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물론 실사용할 때 이게 눈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한 번 접으면 우리한테 익숙한 폴더블 폰 모습입니다. 7.9인치 크기, 거의 1대1에 가까운 1.09대 1 화면 비율. 그런데 이렇게는 좀 못 쓰겠더라고요. 일단 화면이 그냥 바닥에 닿아서 이거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써? 이게 두 번 접으면 일반 바형 스마트폰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접으면 두께가 12.8mm고요. 한 번 접히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6가 12.1mm니까 이것도 살짝 두꺼운 거죠. 화면 비율은 22대 10, 크기는 6.44인치입니다. 영상을 보면 확실히 몰입감이 뛰어나요. 완전히 펼치면 이게 랩톱박스는 이 정도 생기고 한 번만 접으면 좀 크게 생기죠. 완전히 접으면 그냥 일반 스마트폰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카메라가 UDC가 아니라 살짝 거슬리긴 하네요. 오른쪽은 이게 엣지 화면처럼 이게 둥그렇고 이 화면을 켜보면은 여기 딱 요 정도에서 화면이 끊겨요. 그래서 베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비대칭이에요. 이게 접힌 부분을 보면 틈새 없이 딱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웃폴딩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긴 한데 음량 전원 부분, 요 화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나름 보호를 해주는 방식이긴 해요. 카메라를 보면 이게 굉장히 거대하고 압박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폰들이 대체로 카메라 성능을 미관과 바꿔먹는 트렌드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카툭디에 상당히 관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예 금속 세공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예술적 디자인 영역으로 승화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국 소비자들 취향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접어서 그냥 바형처럼 사용하면 무게중심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위가 너무 무겁거든요. 이 폰 무게가 298g입니다. 엄청 막 무거워서 못 쓰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다만 이제 태블릿처럼 펼쳐서 쓰면 밸런스가 그렇게 흐트러진다는 느낌은 나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쓰고 카메라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요 오히려 뭔가 무게추가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외관을 보면 오른쪽에 볼륨 버튼과 지문 센서가 있고요. 지문 센서가 전원 버튼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위아래에 있는데 이게 펼치면 좌상단, 우하단으로 저 멀리 흩어져요. 그리고 하단에
상단에는 심카드 트레이가 있고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심카드 트레이를 빼보면 유심을 앞뒤로 해서 2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접고 폈을 때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처럼 쓸 수도 있는데 맘대로 쓰고 버리겠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쓰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게 이렇게 화면 왼쪽 아래 부분을 누르면 약간 찌걱 소리가 나거든요. 자, 이제 화웨이 메이트 XT 폰을 직접 뜯어봤습니다. 저는 아직 이 정교한 고가의 폰을 분해할 레벨은 안 돼서 우리 용산전자상가 가서 전문가와 함께 분해를 해봤습니다. 열을 가해서 이 레더 뒷판을 뜯으면 맨 왼쪽 부분에 메인보드, 카메라 같은 중요한 부품이 몰려있고 가운데와 오른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분이 폴더블 폰 사설 수리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게 삼성 갤럭시 폴드나 플립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부품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공간에 부품을 집적해서 조립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웠던 건 화웨이가 부품 대부분을 국산화했다는 것입니다. AP,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와이파이 통신칩, 배터리 이게 다 중국산이었어요. 이건 메인보드입니다. 여기 탑재된 AP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기린 9010 칩이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칩도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칩입니다. 와, 이거 중국이 설계를 다 하고 있죠. 그 메모리는 AP랑 함께 붙어 있고요. 이 큼지막하게 탑재된 3개의 렌즈, 이 카메라 모듈은 중국 써니 옵티컬이랑 오필름이 제작을 했어요. 특히 오필름은 요새 애플 아이폰에도 카메라 모듈을 넣고 있죠. 이 한국 모듈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회사입니다. 이 트리플 폴드 폰의 핵심인 디스플레이는 중국 디스플레이 자존심이죠. BOE가 제작을 했어요. 와, 이건 진짜 얇아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섣불리 뜯어냈다간 폰이 저 세상 간다고 요거는 건들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도 보세요. 이게 정말 와, 진짜 얇지 않나요? 배터리도 메이드 인 차이나 자체 제작이고요. 분해 후 재조립하는 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 부품이 삼성 폴더블보다 훨씬 많았고 이게 뒷판이 한 번 뜯으면 이게 제대로 붙지 않더라고요. 원신도 실제 플레이해보면 이게 풀업은 당연히 못 돌리는데 중간 옵션에서 30프레임 정도로 무난히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접은 상태에서 게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쥐어보면 카메라 섬이 너무 커서 그립감도 별로고 불편하더라고요. 벤치 테스트를 돌려보면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싱글코어는 3년 전에 나온 엑시노스 2100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멀티코어에서는 2년 전 모델인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좀 비비는 모습이고요. 그래픽 성능은 스냅드래곤 870보다 살짝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3D 마크 테스트까지 돌려보니까 프레임 수가 4에서 11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점수는 1390에서 924점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도는 66.5%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3년 전에 나온 스냅드래곤 888 탑재한 갤럭시 S21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사진도 간단히 볼게요. 메인 카메라 광각 50메가픽셀, 망원 12메가픽셀, 물리 5.5배 줌까지 지원하고 디지털 줌은 50배까지 지원합니다. 초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이 탑재되어 있고요. 주광에서는 이 정도 화질을 보여줍니다. 5.5배, 10배 줌을 당겨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 사양이 훌륭하긴 한데 쓰다 보면 이 AI가 좀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을 인식, 인물 모드, 그리고 하늘을 갖다 대면 파란 하늘 이런 식으로 모드를 자기가 자동으로 바꿔버려요. 50배의 줌을 당겨보면 이 정도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야간 촬영입니다. 밤이라도 이 정도 빛의 양이 있으면 그냥 따로 야간 모드가 발동을 안 하고 그냥 촬영을 해버립니다. 이게 재밌었던 게 사진 AI 기능이었는데요. 제가 셀카를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뒤에 계신 우리 PD님이랑 뒤에 다른 분들을 지워볼게요. 편집 눌러서 AI 리터치 제거 누르고 그냥 사람 있는 데를 대충 일자로 그어주면 알아서 경계를 인식해서 그 사람을 지워줍니다.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그럼 갤럭시 갤러리 AI 사진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경계를 직접 그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값은 비슷한데 화웨이가 좀 더 쓰기 간편한 느낌? 이거 말고도 배경을 생성해서 늘려주는 기능도 재밌었습니다. 중국이 AI 보정, 편집 기술도 이런 게 엄청 발달했죠. 우리가 쓰는 사진 앱들 알게 모르게 되게 중국 앱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제재로 첨단 AI 칩이 들어가지 못해서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건 중국이 뒤처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실사용자들이 쓰는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AI 기능들은 중국이 되게 상당하더라고요. 일단 중국 외에는 출시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으로 깔려있는 중국 앱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없고요.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 OS를 씁니다. 앱은 다 화웨이, 앱마켓, 앱갤러리에서 받아야 해요.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해보니까 아예 받을 수 있는 앱이 거의 없길래 홍콩으로 바꿔주고 APK 파일로 받아서 이것저것 깔아보니까 유튜브나 각종 구글 서비스를 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 이걸로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니까 구글에서는 이 폰을 2019년에 나온 화웨이 메이트 30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화웨이가 금지당하기 전에 마지막 안드로이드 정식 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모델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설정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한국어 버전이 있어서 쓰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 있긴 한데 대체로 무난합니다. 주사율 세팅 메뉴로 가면 동작 높은 표준으로 이게 가변 주사율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스마트폰은 화면 주사율 90Hz까지만 지원합니다. 요새 폰들은 120Hz까지 지원하는데 좀 그거 아쉽죠. 개인정보 보호 모드가 약간 좀 신기했어요. 화웨이가 하도 이런 거로 공격을 받으니까 넣어놓은 것 같은데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서구권에서는 뭐 화웨이 자체가 신뢰가 없죠. 그래도 나름 이렇게 각 앱별로 각종 권한을 얼마나 써가는지 좀 보여줍니다. 틱톡이 정말 위치 정보를 정말 많이 수집하네요. 또 보니까 모든 앱에서 바로 권한을 싹 다 차단시켜주는 슈퍼 프라이버시 모드도 있고요. 이미지에서 위치 정보나 타임스탬프 같은 거를 한 번에 지워주는 이런 모드는 쓸만해 보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재밌었던 건 디지털 밸런스 기능인데요. 자녀 스마트폰 사용 관리, 노인 가족 모니터링 이런 거 좀 중국스럽죠. 보호와 관리라고 하는데 뭔가 감시의 다른 표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하지만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모드를 켜면 이렇게 성가신 전화, 사기성 전화 판매, 부동산 중개인 전화, 뭐 중국은 이렇게 부동산 스팸이 되게 보편적인가 보죠. 이런 것도 유용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트리플 폴드 폰 메이트 XT를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뭔가 중국이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 올라온 것을 넘어서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를 뛰어넘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미국이 제재를 해서 AI 발전 속도도 몇 년 더디고 스마트폰 AP도 자체 제작한 칩이 그러니까 지금 쓰는 우리 플래그십 폰보다 3년은 성능이 뒤떨어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중 제재 정도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와 정말 어마무시해질 것 같습니다. 신기한 기기를 재미로 좀 접근해봤다가 좀 공포스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점과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